그녀의 화려한 도전, 지적 도발, 전혀 다른 인터뷰. 지금 그녀가 온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토크 펀치. 오늘 그 첫 번째 초대 손님은 우리 군의 수장이죠. 노박래 서천군수입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리얼토크 펀치 저희가 첫 번째 선수로 저와 함께 이렇게 링 위에 서셨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갑자기 이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질문 등 만만치 않은 펀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 방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 미리 조금 몇 가지라도 말씀 좀 해주셨으면 네. 잘 할 건데. 네. 시청자 여러분께 관전 포인트를 드려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재미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더위만큼이나 뜨거운 리얼토크 펀치 1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군수님, 올여름 정말 대한민국이 뜨겁다 이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11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더위와 가뭄 그리고 태풍까지 우리 서천도 대단했죠? 예, 아니 모든 뭐 언론이나 또 국민들께서도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힘들었던 여름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농촌, 어촌 형편인데 그렇죠. 오랫동안 가물어서 그게 제일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또 가물은 건 또 그렇다 치고 폭염으로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네. 어르신들에게 혹시 또 불장사가 있을까 싶고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여름 내내 전전긍긍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그 긴장하고 살았던 그런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태풍이 온다 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 또 그 후로는 간간히 폭우가 쏟아져서 집이 좀 이렇게 그 무너진 것도 있고 예, 무엇보다 촌간에는 집 뒤에 산에서 이렇게 토사가 밀려오거나 이런 위험스러운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런저런 준비도 잘 해주시고 서로 노력해서 큰 피해 없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아까 이제 가뭄과 관련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지역에 천수답이 많아서 하늘바라기만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시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서천군은 벼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관계 수로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잘 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위쪽이나 바닷가 쪽에 이 그 용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판교 저수지 위에 상단부 같은 데가 저희가 오랫동안 용수 대책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판교 다목적 용수 대책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2, 3년 가야 이제 완료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되면 이렇게 그동안 좀 이렇게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거의 해소될 걸로 기대합니다. 다행입니다. 현장에서 볼 때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해결이 되네요. 네. 지금 이제 노 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를 포함해서 지금 5년 차십니다. 그 장강산단 분양 그리고 동백대교 개통 그리고 인구 절벽 등 참 풀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체장으로서 뭐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풀기 어려운 숙제 어떻게 답안을 좀 찾아가시겠습니까? 저한테 본래 그 주어진 첫 번째 그 과제들이 서천이 너무 침체됐다, 그렇죠. 경제가 어렵다,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6기 때나 7기 때나 뭐 달라질 건 없지만 주로 6기 때는 인프라든지 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다고 하면 이제 7기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예, 정말 그동안 한 것들이 이제 뭔가 실행력이 있고 효과를 보는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구분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이미 장항산단 같은 데도
15개 기업 약 1,000억 정도 일부는 지금 착공을 했고 하반기에 또 서너 개 기업이 착공할 거거든요. 지금은 지자체가 전부 다 아주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 경쟁을 하는데 예, 저희도 어느 시군 못지않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소위 맞춤형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이 7기에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오는구나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고 이 동백대교 문제만 해도 작년에 이제 임시 개통한다 했다가 이제 그쪽 군산 사정으로 이제 금년으로 미뤄졌지만 저희들은 나름 오랜 동안 동백대교 대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전혀 새로운 거 전혀 무슨 어디서 도깨비처럼 따오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기업 유치, 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의 생활 근거지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것이 엔터테인먼트든 그것이 의료 분야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갖춰 나가는 것이 결국은 동백대교나 군산과 우리가 하면서 적어도 과거에처럼 피해의식과 무조건 뭐 빨려 간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거꾸로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자신감 불어넣기가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와닿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백대교와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군에서는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걱정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상인들은 지금이라도 특히 장안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좀 내놔야 되나? 이거 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우리가 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준비가 되겠죠?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겪은 게 이제 의료 점포들의 철수고 그렇잖아요. 철수는 지금 안 했다 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뭐 그걸 물리적으로나 군적으로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적게는 내고장 상품 사주기라든지 또 상가의 뭐 서비스라든지 가격 이런 경쟁력을 갖추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크게는 전체적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유익으로 기회로 삼는다는 어떤 노력 그런 그 자신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공직 내부는 물론이고 세간의 관심사가 올 연말에 있을 조직 개편이에요. 공무원 조직 개편. 그래서 국체제로의 전환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사실인가요? 종전처럼 정부가 조직이나 그 TO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하다가 이제 소위 지방분권 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좀 길을 터주고 있는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시군이 일부 조직 개편 자율성을 갖고서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내외부 의견을 이제 들어가는 중이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용역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의회와 이렇게 그 설명회도 갖고 이제 소위 조례 규칙으로 정해야겠죠. 근데 이제 일부 현재는 이제 뭐 국으로 갈 거냐, 과를 늘릴 거냐 하는 것은 국으로 가는 문제는 좀 더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고 어쨌든 실과는 좀 늘어날 걸로 보는 거죠. 2, 3개 과가. 왜냐하면 우리가 과연 뭐에 더 치중해야 될 건지, 뭐에 부족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배정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적어도 연말 이내에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아직까지 국체제로에 뭐 딱 하겠다 이거는 아직까지 의견은 반반입니다. 그 국체제로 가는 것이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조직의 그 유연성, 조직의 어떤 그 경쟁 이런 거를 더 한다면 실과를 더 충실히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1라운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노근수님께서는 충남의 몇 안 되는 자유한국당 단체장입니다. 반면에 서천군 의회는 이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견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직 개편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이 녹록치 않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회와의 협치 잘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은 그 짐작하시는 것처럼 네. 또는 밖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큰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서천군이라고 하는 지금 이 지역 주민 자치단체를 이제 이끌고 가는 건데 네. 군수나 군의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등 차이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아실 테지만 오랜 동안 군의 살림살이를 해온 기획실장을 그렇죠.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획실장의 임무가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의회 업무를 도와주고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의정 활동이 잘 돼서 그런 경험을 오래 해서 제가 무슨 필요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도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같이 걱정할 거니까 이 적어도 당선되기 전에는 당의 뭐 어떤 우위점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되고 나서는 진정으로 정신없이 힘을 같이 합쳐도 다른 잘 나가는 시군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에서 지금 뭐 이렇게 통밥 재고 계산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도 잘 소통할 것이고요. 지금도 해가고 있고 또 조동준 의장님이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내가 말하는 좋은 분들이라는 분은 그분들도 성실하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걸 많은 의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당 문제는 그렇게 갈림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죠. 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1라운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리얼토크 펀치 두 번째 라운드는 팩트 체크입니다. 자,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첫 번째 팩트 체크 차트 보시겠습니다. 군수 떨어질 줄 알았다. 6.13 지방선거 때 나는 군수에 떨어질 줄 알았다. 어떻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목만 봐도 철렁하네요. 철렁해요. 그때 당시 어떠셨어요? 그 처음 몇 달 전 이제 연초나 이런 때는 네. 시기도 좀 남았고 네. 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그렇게 막 불안스럽지는 않았는데 역시 이 선거라 이렇게 그 시점으로 네. 갈수록 좀 불안해지고요. 이렇게 좀 조바심도 처지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박빙이었어요. 새 후보간. 예, 그래서 더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은데 개편날 어떠셨어요? 나름대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나름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좀 초조한 빛을 안 보이려고 솔직히 그런 걸로 자꾸 자유를 하지요. 근데 또 중간에 이렇게 그 기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와 있는 많은 분들도 당황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는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일하라고 더 기회 주셔서 4년 동안 안 쉬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자부심도 있었는데 역시 더 잘해야 되겠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그 반성도 해지고 또 이렇게 각오라고 할까요? 다짐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막판에 부동층의 표심을 잡게 된 결정적 요인을 좀 분석해 봤어요. 우리 군수님.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제 막판에 저희가 취재를 많이 다녀보니까 도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글쎄요. 그래도 한번 해본 사람이 낫지 않겠어? 이 말 들어보셨죠? 저도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비유해서 동네 이장도 한번 해본 사람이 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건 내가 들은 적 있어요. 그 말이 제가 볼 때는 그 노근수님 당선의 결정적 요인? 말씀하시니까 또 그렇게 느껴지네요. 팩트죠? 팩트 맞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팩트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에게 혼이 난 적이 있다, 나는. 또 이제 주민들과의 에피소드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뭐요? 비가 많이 온 날 새벽에 어두컴컴한 새벽에 누군가 그 남의 논에 물꼬를 이렇게 트고 계시대요. 근데 이제 농민이 내 논에 물을 트고 있으니까 야 누구야 해가매 너 왜 내 논에 물 터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새벽에 군수님이셨다고. 예, 그거 기억나세요? 네. 네. 그 어떻게 된 얘기세요? 이래요. 예. 비가 많이 왔다. 네. 걱정스러워서 다니잖아요. 지금은 대농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논에 그 필지수도 많고요. 네. 구역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 그걸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다가 물은 많이 차 있고 물건은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엉겹결에 자연스럽게 나도 농사를 몇 년 진 사람이니까 전혀 그런 거 판단이나 그런 거 행동하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그냥 이제 트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맞으면 어떻게 묘하게 그렇게 된 거지만 그것뿐 아니라 이 그 새벽이나 특히 바람 불 때는 이거 하우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바람이 심하게 불을 때는 하우스가 찢겨졌는지 어쩌는지 다니는 건데 이게 문 열고 들어가다 잘못하면 바람이 몰아치면 전혀 안으니만 못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닫고 안을 둘러보는데 그 안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마도라든지 오이덩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보이다가 이렇게 잘 됐나 어쩐다 누구냐고 이렇게 소리 지를 때 그럴 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분들이 못 잊어 하시더라고요. 아, 못 잊죠. 네. 그거 내 눈에 물 찰까봐 그거 빼주고 그걸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나중까지 말씀들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는 게 저는 그 지금 군수 한일하고 다니는 것보다 기획시장 할 때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 많이 다녔고요. 내 소관 아니래도 많이 보고 다녔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소위 내 2번 떨어졌잖아요. 그때도 떨어졌을 때도 많이 다녔어요. 그런 거 그것이 아마 생활이 된 거 아닌가 그러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아, 군수 되셔서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군요. 네, 원래가 그러시군요. 더 잘해야죠 뭐. 마지막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네, 나는 아내에게 잡혀 산다. 저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는 정말 야근도 많이 했고 소위 말하면 가사 불문이거든요. 나는 이제 남매를 키웠는데 어머니 모시고 남매를 키우면서 입학 때나 졸업 때 아들이 군대 갈 때 이런 때 가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뭐 소위 그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일밖에 모르시죠. 안 좋게 얘기하면 워크홀릭이지. 워크홀릭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안해. 지금 애들이 다 좀 자리 잡고 결혼하고 살지만 지금도 애들이 가끔 그런 소리들을 내일러요.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 준 게 없고 어째 같이 가는 것도 그뿐 이제 그 정도면 아내한테는 더 할 말이 없죠. 그냥 박봉이지만 한번 당신 알아서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하다 하면 그거 나 몰라. 당신이 해결해요.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집사람은 남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여보, 정말 남편 때문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세월이라도 당신한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두 번같이 잘 안 돼서 그렇고 앞으로는 더 잘해볼게요. 여보 사랑합니다. 자, 리얼토크 펀치 3라운드입니다. 숫자로 보는 지역 현안입니다. 첫 번째는 자, 보이시죠? 151입니다. 아시겠어요? 151. 네. 내 키도 아니고. 내 키는 161인 게.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 하면요. 서천군이 지난 5년간에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내준 건수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간 주민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시장 군수들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 가장 그 공통적인 어려운 사항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룰을 정해서 이렇게 그 좀 위험하거나 지장이 있는 곳은 불허하도록 그렇게 정했거든요. 공통적으로 151개라고 하셨는데 이제 규모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민원이 많고 현실적으로 또 산림 훼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에너지 쪽으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들 하는데 이 우리 농촌 현실에서 보면 좀 이렇게 그 선별돼야 되고 기준을 좀 잘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런 소신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땅값이 싼 산림에다가 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조례를 좀 개정한다든가 해서 좀 강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몇십 년 키운 그 경사진 산림의 수목이 임상이 좋은데 거기를 나무 베고 태양광 시설하게 되면 표피를 다 깎아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근데 요즘 그 이번 폭우 태풍 이걸로 해서 그 피해가 적나라하게 나오던데 그거는 지금 산림청에서 많이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구해야 된다. 또 그런 경사도 얼마 이상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런 게 돼서 산림 분야는 앞으로 좀 보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쪽으로 좀 더 많이 생겨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웃 간에 가까운 거, 시야가 부닥치는 곳, 또 실제 이런저런 그 갈등의 소지가 있는 데는 좀 조정하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고 주민이 원하는 쪽, 주민이 협의되는 쪽 이런 쪽으로는 많이 갈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숫자로 보는 지역 현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700만입니다. 서천군의 관광객 숫자죠. 지금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요. 국민 100명 중에 14명이 우리 서천군을 방문했다라는 이 엄청난 숫자예요. 보니까. 예, 그만큼 서천이 관광의 메카로 떠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전어꽃게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먹거리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관광객들이 비싼 수산물 가격 때문에 난 두 번 다시 안 와, 바가지 요금 썼어 뭐 이러고 좀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민과 상인들의 자성이 전제돼야 하겠지만요. 군에서도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난 동백꽃 쭈꾸미 축제 때 제가 그 하루는 가서 일일이 관광객들 코너 자연스럽게 다니면 다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의외로 그 반응이 좋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주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내가 어떠십니까? 맛은 어떻고 뭐 어떻게 충분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딱 얘기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왔다가 다시는 안 온다겠다. 근데 이번에 그래도 좀 오고 싶어서 왔는데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렇게 그 손님을 대하는 것뿐 아니라 이 그 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오늘 이번에는 아주 흡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만 그러나하고 이게 좀 저는 많이 물어봐요 평상시에도 다니면.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어떤 때 또 안 좋냐면 전어 축제를 지금 했어요. 그런데 전어가 잘 안 나와. 그럼 벌써 매스컴부터 전어가 안 잡힌다, 비싸다 이런 식의 선입관부터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왔는데 실제로 적게 줘. 그러면 딱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거 속인 거 아니냐? 그리고 아니면 너무 비싸다, 바가지 썼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그 먹거리 축제가 바다 수산물, 어획고 이거 관련되니까 그런 기복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거하고 적은 거하고 중량이 틀려요. 쭈꾸미가 크고 맛있는 놈은 뭐 그건 뭐 1kg에
뭐 7개 뭐 이렇게 들어가고 죽은 거는 뭐 10개도 넘고 그러는데 뭐 12개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10몇 개 들어간다고 하더니 왜 이거 7개밖에 안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어획고라든지 이런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지만 자꾸 이렇게 하면 유럽의 그 여행길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신뢰를 얻어야 돼요. 예, 신뢰를 꾸준하게 해서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숫자로 보는 지역 현안 어떤 숫자 나올까요? 한번 보시죠. 네, 684 하나입니다. 바로 서천 지역 청년들의 숫자입니다. 아, 예, 예. 684 하나. 저희 인구가 5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청년 인구가 겨우 684 하나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 서천 돌파구는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청년 문제는 그야말로 참 아주 중요하면서도 그 해법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지금 뭐 다른 지역들도 다 하지만 청년기업, 뭐 마을기업 뭐 이런 식으로 지원 사업도 하고 선별 교육도 하고 요즘은 또 서천 화력발전소하고 우리 젊은 쪽에 그 용접을 가르쳐서 취업시키는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는 인력을 맞춰서 이렇게 취업을 이렇게 해나가는 건데 그런 노력들을 좀 뭐 이렇게 크게 성과 이 정도 이렇게 내놓을 만치 성과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는데 청년 문제가 앞으로 그 농촌을 살릴 수 있냐 아니면 영원히 포기하냐 이런 갈림길에 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아직 이렇게 성과를 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부분은 정말 정부가 발표하는 부분 여러 부분을 우리가 맞춰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게 또는 다시는 좀 덜 가도록 여기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까 얘기한 강소기업이나 뭐 괜찮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청년을 붙들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에게 정말 사다리를 우리가 놔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해야죠. 네, 리얼토크 펀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내 인생의 사진 한 컷입니다. 군수님이 가지고 나오신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네. 가족 사진이시네요. 가족 사진입니다. 예. 예. 중앙에 이제 저희 어머니셨고, 네. 이제 제 아내, 미인이시네요. 예, 그리고 저고요. 예.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그리고 이제 손자. 네. 가족 사진. 다복하시네요. 예. 오늘 이걸 갖고 나오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사실 이렇게 월급쟁이로 이렇게 시골 살면서 또 이렇게 군민 우리 동료들 덕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가족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어머니 모시고 4대가 군청 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게 그 출근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군청 밑에서만 6번 이사 다녔어요. 군청 밑에 이제 애 둘 낳고 키려면 이렇게 6번 이사 다녔는데 이 과정에 이제 식구가 4대가 살으니까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누구냐면 제 아내였거든요. 제 일만 가지고도 힘든데 또 아들 내외가 맞벌이니까 손자들도 유치원도 데려다 줘야 하고 뭐 밥도 해주는 때가 많고 또 며느리대로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그 어머니 모시고 살던 그때가 가장 저로서는 그나마 업무로나 능력으로나 돈벌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다 부족하지만 이 가족이 이렇게 4대가 살 수 있었다는 거 거기에 가족의 의미, 가족의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들이 지켜주고 서로 참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도 되고 그것이 사는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냐. 원동력이죠. 이제 그래서 갖고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머니는 그 3월달에 잡고 계셔서 좀 안 계시지만 그런 그 영향, 그런 어떤 분위기는 여전히 우리 집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링이에 오르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 끝나시고 나시니까 어떠셔요? 제가 이제 그 준비를 모두 아까 브라인드라고 하셨는데 아까 숫자 같은 게 무슨 숫자였나? 저는 사실 군살림을 아까 제법 오래 했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적어도 내가 왜 군수를 하려고 했나 그런 마음을 안 잊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출근하면서 또는 퇴근하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정말 능력은 부족하지만 잘해보겠다 이런 신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직장 내에서는 정말 우리가 행정은 투명하게 그리고 사람은 청렴하게 이게 이제 이번 7기 내가 최대의 그 목표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행정 그런 공직자가 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말 제 힘을 다해서 아니 제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하지요. 네. 네, 역시 그 재선 타이틀을 거머쥐신 분이시라 그런지 질문마다 답변을 아주 노련하게 잘 피해 가십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은, 재미있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리얼 토크 펀치! 다음 선수는 바로 당신입니다.